B급 리포트 이나연입니다. 요즘에 주식이나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될지 매수 시점이 많을지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인데요. 잘 지내셨죠? 잘은 못 지냈지만 그래도 금융권에 계속 있었으면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은 나날이죠. 네.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굳이 비교하면 9.11 테러 때 정도만 비교가 가능할 텐데, 근데 9.11 테러는 9주 정도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그 뒤 사실은 전쟁 경기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반등도 되게 빨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건 9.11 때랑 비슷한데, 회복의 시점이 언젠지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한 투자자들이 네. 오히려 거기서 또 손실을 보고 또 패닉에 빠지는, 아직은 악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금융권 경력이 한 26년, 27년 되는데 처음 보는 장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계속 비슷하긴 한데 이제 둘 다 똑같은 전염병이잖아요. 하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젖었다면, 그때 9.11 테러는 테러라는 새로운 전염병, 정말 이렇게 무서운 테러가 우리 현실에서 정말 그 비행기가 네. 무역센터 향해서 날아갈 때, 왜 제가 이게 전염병이랑 좀 비슷하다 그랬냐면, 네. 사람들이 테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전부 폭발물이 있다라는 신고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이 추가적인 테러가 어디서 날지 모른다라는 이 공포, 그래서 경제 자체가 완전 패닉에 빠져서 한 달 동안은 아무도 쇼핑 안 하고 밖을 안 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던 거고, 그 뒤 경기 부양 정책, 금리 인하, 그리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알카에다를 네. 적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적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여기를 우리가 쳐부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급박하게 경제가 V자 반등을 하는, 불황은 맞았지만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때는 적이 명확했다면 지금은 계속 변종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노운,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더 지속되고 있어서 그게 차이 같습니다. 저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실제로 밸류에이션상 보면 1997년 이후 가장 쌉니다. 그럼 예, 사야 될 때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저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2000이 무너지고 또 1800이 무너지고 하는, 차례대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특히 지난 10년간 박스권의 하단이 1800이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싸게 살 기회다, 같이 투자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또 손실을 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이 공포들이 더 부각되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싸게 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요새는 생기를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가 저도 비슷한 게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떨어지길래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팔았습니다. 6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던 게,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되게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특히 사람들이 앞서 9.11 테러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후에 아마존을 비롯한 그 온라인 소매 판매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늘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전부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서, 그래서 인터넷 트래픽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 수혜를 보는, 아무리 불황이 오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은 일단 좀 옥석 구분 없이 다 빠지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은 그럼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 저는 그냥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자님하고 비슷해요. 삼성전자 저도 더 좋아해가지고 조금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타시는군요. 물을 탄다기보다는 좋게 표현해 주십시오. 리밸런싱.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1%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이제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까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맞죠.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얼마나 큰일 났기에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오히려 공포감을 과거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6에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 돈이 풀리면 확실히 좀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 면들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풀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하나는 유동성,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빚쟁이한테 쪼이는 사람이라든가 어음을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거나 납품 가격을 빨리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자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어떤 자산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전에 한 3%였던 1%다 예를 들어서, 네. 1%면 뭐 이게 1억을 빌려도 1년에 이자가 100만 원인데 정말입니다. 100만 원인데 네. 이건 못 갚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씩 더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한번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데, 그게 공포에 젖어 있을 땐 바로 효과는 없고 좀 지나면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럴 때 이제 바텀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저가 매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M&A나 부동산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큰 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는 2월 금통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4월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3월에 임시 금통위를 부랴부랴 하면서 금리 인하를 진작에 2월에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 때문에 참아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하려면 2월에 했어야죠. 2월에 이미 그때 남부지방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은 우선은 낫다. 미연준이 금리를 125bp나 이렇게 대폭 인하하는 걸 보고서, 제로금리를 만드는 걸 보고서 따라했다라는 점에서는 모양은 좀 빠지지만 안 한 것보다는 훨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올해 안에 더 내릴 가능성도 있나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라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고객은 중국이지만, 결국 중국에 넘어갔던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이 중국에서 재조립되거나 가공돼서 해외로 나가는 물품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종 목적지는 유럽이나 미국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수출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저는 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죠.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네. 금리를 내린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워낙 나빠 내린 거라면 그 효과는 좀 천천히 나타나는,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과거에 박사님께서 달러에 투자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지금도 그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 방향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될 때, 자산의 여력이 있을 때 달러 자산도 같이 보유하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달러 자산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가 이게 두 가지 때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일단은 뭐 외화예금도 금리도 좋고 그러니까 네. 달러 자산이 최고 좋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지금이죠. 제가 봐서 달러가 별로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투자자들이 다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를 보면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몰려가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 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이 촉발될 때는 달러 강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하신 분,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걱정이 있다면 달러 자산을 좀 뭐 베팅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좀 보유해 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융자산의 한 절반 정도를 달러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했잖아요. 네. 최근에 1200원대 훨씬 넘어섰죠. 그러면 이제 좀 환전해서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들이 어떤 건가 생각하고서 좀 매수해보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우량주를 좀 사다가 저도 손실을 본 상황인데, 이런 전략들을 할 때 항상 전액 다 예를 들어서 원화로 환전해서 베팅한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분할해서 조금씩. 환율은 지금 상황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그것도 있나요?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면 강 건너 불구경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이랑 한국 고생하네? 그래서 거기 주가 막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조정받는데
미국 사상 최고치 2월에 경신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자기들 일이 되는 순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참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업 파산인 것 같아요. 그 현금이 갑작스럽게 고갈되거나 기업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들이 되게 높다 보니 일부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급보증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하면 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대지급해주는 계약들이 지급보증이잖아요. 네. 예, 그런 지급보증 수수료율에 해당되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런 만에 하나 모르는 리스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급등이 꺾였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좀 시장이 공포의 정점을 지났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근처에는 왔다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 듣기도 했어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만기 연장이 잘 안 돼서 기업체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기업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채무의 그 부채를 정부가 그냥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 일괄 연기라는 그런 명령을 발행하기도 했어요.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도 인하해 줬는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정부가 1차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렇게 소규모의 실망스러운 추경에서 빨리 반성하시고 2차 추경.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같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2차 추경도 말이 많았잖아요. 정치권에서. 좀 빨리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다 돈을 써야 되겠지 모르겠다. 그냥 카드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카드사들이 어디가 작년 똑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 지난 지 한 달 됐으니까 작년 설 대비 한 달, 이번 설 대비 한 달 동안 가장 매출의 감소폭이 컸던 업태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소득이면 기초소득, 아니면 자금 지원이면 자금 지원, 저금리 대출이면 저금리 대출들을 직접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해주겠다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어디가 부족한지 그 파악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잘 돼 있는 나라가 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죄송합니다만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사도 다 카드 내는 나라에서 그렇죠. 어디가 문제 생겼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적극적으로.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역시 금도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1971년 닉슨 쇼크 이전까지는 금이 국제 통화였는데 이제 금은 그 뒤로는 달러가 강할 때는 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할 때는 강세를 보이는 이렇게 시수 같은 관계거든요. 그 현금성 자산으로 유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난이 좀 차거나 돈을 빌리기 어렵다 생각될 땐 보유자산 속에서 유동성이 높다 싶은 것부터 팔죠.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에서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네. 대체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정도인 거지. 네. 뭐 금이 제일 안전해 이런 건 지금 아직까지는 근거 없다. 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더라도 소량. 저는 소량 하고 있습니다.